4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연금을 좀 더 들을 걸. 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동산보다 좋잖아요. 역시 나이 들면 현금입니다. 역시 이렇게 현금을 착착착착 세면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다들 부동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현금이 따박따박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연금의 큰 매력인데, 이런 연금을 40대에 그래도 돈을 또 잘 벌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드러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뭐 60, 70, 80 됐을 때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연금을 더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부모로서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40대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저희 남편도 저도 둘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좀 더 함께 있을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 애들이 2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애들이 다 각자 자기 일상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을 자주 봐요. 어디서 보냐? TV에서. 저희들은 TV에 안 나오잖아요. SNS를 보는데 SNS 우리는 또 차단해놨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식사하는 거 말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화장품을 샀는지, 신발을 바꿔 신었는지, 과거에는 매일 알 수 있었던 그 일을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도 애들 있을 때 충분히 만끽한 그 순간이 좀 적었다. 공부하는 시간 약간만 되어서 가족의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후회가 들고요. 40대에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하고 여행을 좀 더 다닐 걸. 저희 아버지가 지금 90대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 80대신데 지금은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어딜 가까운데 가셔도 그냥 어디 공간에서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다니시질 못하세요. 이제 다리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오만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으시니까 또 조금만 무리하시면 병이 나시니까 내가 40대였을 때 내 부모도 10년씩은 더 젊었을 텐데 그때 좀 멀리 갈 걸. 요새는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요. 잘 걷는지 못 걷는지 잘 몰라요. 주로 집에만 잠깐 갔다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걸어봐야 그분들의 걸음의 속도를 알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멀리 다녀보려고 애는 쓰는데요. 많이 아쉽죠. 중년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끝날 때 자꾸 약 얘기하고 어느 병원 어디가 명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한 5년 전 사진만 한번 보세요. 완전히 젊어요. 얼굴이 팽팽해요. 재작년 사진을 저희 얼마 전에 사진을 정리하느라고 봤는데 재작년만 해도 젊더라고요. 오늘 제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면 이건 다 조명 때문이에요. 저 지금 갱년기라 가지고, 갱년기 보통 짧으면 한 2, 3년이지만 길면 한 10년 넘게 가거든요.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가장 좀 난처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박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땀이에요. 굉장히 땀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쭉쭉 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 켜놓고 이렇게 앉아서 옷을 제가 지금 2겹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서 등줄기에서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지금 머리 밑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우 더워 못 살겠어, 잠도 못 자서 미치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더운 것도 조금 지나면 안 더워.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땀 흘릴 일도 없다. 젊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땀도 나지 않는다. 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뭐 좀 더운데요? 괜찮아요. 왜? 조금 더 지나면 안 더울 테니까. 그때 되면 더 늙을 테니까 지금의 땀도 젊음의 상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저도 노안 있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송하잖아요. 대본이 있잖아요. 작가들이 젊으니까 정말 깨알만하게 적어줘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저는 이거는 오랫동안 봤던 작가들은 정말 대문짝만하게 종이 한 장에 글씨 한 3개 박히게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주거든요. 그만큼 눈이 안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있으면 한 15포인트 이 정도 돼야 보일 정도예요. 이제는 귓구멍도 막힌 것 같아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뭘 이렇게 읽잖아요. 옛날엔 저는 정말 책을 쫙 읽으면 몇 페이지에 어떤 글자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 기억했어요. 정말로. 지금은 내가 이 책을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그리고 통합적 사고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혹은 뭐 판단이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에 쓸 것인가를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메타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또 심장 수술도 했거든요. 그 전만큼 빨리 뭘 하거나 그러질 또 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먹으면 더 아프다. 그러니 지금이 덜 아픈 것이다. 두 번째, 나이가 먹을 때 갈 수 있는 장면보다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절정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몸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아프면 약 먹어, 더 아프면 병원 가, 병원 가면 수술해, 수술하면 또 많이 또 나아요. 요새는 또 여러 가지 그 장치들도 또 설치를 하잖아요. 스텐트면 스텐트, 아니면 뭐 심장 박동기면 박동기, 이거저거 갈아치우면서 엄청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잘만 관리하면 정말 200살 삽니다. 그리고 통증도 관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를 비록 잘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문제 없는 나이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망을 통해서 내 건강관리를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잊지 말고 영양제도 좀 먹고요. 또 건강검진도 받고 해가면서 지금 시대가 나에게 주는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기승전 돈이에요. 돈이라는 게 꼼짝 못합니다.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사하지만 가장 절실한 게 돈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친구도 결정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려놔요. 병원에 가면 다 살려내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애들한테도 크게 신경 안 써도 애들이 알아서 우리 집에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 와가지고 3번씩 절해요. 이게 돈의 힘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앞에 무릎 꿇어요. 다 속물이에요. 내가 속물로 살아간다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귀한 삶이 무엇인지, 우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살아가면서 진짜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덕목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방석 아래에는 돈을 깔고 있어야 덕도 덕다워지고요. 또 우아함도 우아함처럼 발현이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생존 이상의 것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게 맞습니다. 목구녕이 포도청 아니에요. 근데 돈은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돈 관리를 잘할 것인가는 우아함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은 뭐 40대야, 30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돈 준비하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칙연금 얘기하잖아요.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개인연금이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고, 그 위에 주택연금까지 해서, 이런 연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젊을 때 가능한 많이 들어두기를 저는 반드시 권해드리고요. 45세 넘어가고 50세 넘어가면서 아우 애들 키우느라 돈 없어, 부모님 부양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직업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들 기회가 없었어 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연금이라도 들어놓으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어쨌든 타긴 탑니다. 그러니 어쨌든 늦더라도 무조건 연금 들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10중 8구 지금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정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재정 상담이라고 하는 게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꼭 그러다가 보험을 든다?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았는데, 보험 안 들 결심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재정 상담을 좀 받으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어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미래 준비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을 만나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조언을 들어봐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나이 들면서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건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요새 취직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연금에 빨대를 꽂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일명 빨대족이라고 부르죠. 이 친구들도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심리적 탯줄만 끊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탯줄도 끊어내야 됩니다. 경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남은 생애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될 거예요.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식으로 인한 파산이거든요. 자식으로 인한 파산이라는 게 신용 불량 이런 게 아니고요. 노후를 저당 잡히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지금의 자식들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사정상 또 상황상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다가는 정말 모두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망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어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은 28이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28세 12월까지.
제가 원래 27까지 했는데 가만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27에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28살 12월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하지만 그 뒤로는 도와줄 수 없다. 경계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32, 34, 35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서 이 아이들도 준비하게 해야 돼요. 알바를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적더라도 직업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직에 가면서 또 다른 세계를 또 탐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려고 했다가는 부모마저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로 인한 파산을 정말 조심하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지어서 경제적 탯줄을 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배우자가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생각보다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경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주 양육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일종의 양육 현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있는 사람이 그 주체가 돼야 돼요. 흥청망청 쓴다 그럼 반드시 뒷주머니 차셔야 됩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돈에 대해서 오픈하잖아요. 10중 8구 남아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재에 다 써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숱하게 많은 미래가 남아있고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많은 세월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은 움켜줘야 돼요. 저는 사실 평생 현역이란 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50대가 돼 보니까 일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일을 하기가 너무 싫어요. 일을 하고 나잖아요. 효율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내가 60에 어떻게 일을 할까? 70에 어떻게 일을 할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일을 못할 거라고 상정을 해야 돼요. 평생형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씀씀이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긴축을 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나누어서 누가 돈 관리를 하고 이 돈 관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가정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신 번쩍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낄 건 아끼면서 아주 현명한 긴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